이제 언제 살 것인가에서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사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죠? 지금 사야 될까? 나중에 사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요? 아무 때나?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는 작년에 사는 게 더 좋았겠죠. 작년에 사는 것보다는 재작년에 사는 게 더 좋았고, 재작년보다는 3년 전이 더 좋았고, 4년 전이 더 좋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그때 왜 못 샀을까요? 바쁘셨나요? 네? 재다가. 그럼 왜 쟀죠? 그쵸. 그거죠. 올라갈지 확신이 없었죠.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향후에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알아야 지금 살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향후에 어떻게 움직임을 가질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는 앞으로의 일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과거의 일은 그죠? 학습이니까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2018년도인데요. 한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그러면 1978년이잖아요. 1978년서부터 2018년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시기가 있을 겁니다. 상승했던 시기도 있을 거고 보합인 시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락했던 시기를 찾아보면 돼요, 우리는. 그죠? 하락했던 시기가 제일 우리가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죠? 우리가 몸소 체험한 IMF.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그쵸. 예,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죠. 요게 이제 1998년도고요. 요게 08년도입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 나오는 게 제일 웃긴데, 98년도에 IMF가 왔고요. 위기가 왔고, 08년도에 10년 뒤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또다시 10년 뒤 2018년도에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쓸데없는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 단순히 10년마다 왔다고 해서 그 위기가 또 온다라는 거는 정말 갖다 맞추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이제 IMF라든가 세계금융위기가 아닌 그냥 10년 주기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경기순환 곡선이 보통 8년에서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위기가 왔으니까 또 한 번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땐 헛소리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런 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 금융위기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요때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가 언제 있었나요?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락 시기. 네, 과거. 또 언제가 있었죠? 딱히 생각이 안 나죠? 네. 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니죠. 왜 없죠? 왜 기억이 안 나죠? 없어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시기는 이 수십 년 동안에 이 두 번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이 정확한 거예요. 내 거는 떨어진 적이 있겠죠. 그죠? 평균적으로 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통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가격이 하락한 것들은 IMF, 그러니까 이건 다 바꿔 표현하게 되면 국내 금융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뭐예요? 이 금융위기가 왔을 경우에는 부동산은 하락을 합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왔을 때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했는데요. 이 금융위기가 오면 부동산만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도 떨어지죠. 예.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생기죠. 이자도 올라가죠. 경제가 완전 파탄이 나죠. 예. 부동산이라고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만 부동산은 가격을 하락합니다. 그 외에는 하락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돌려서 얘기해 보면 앞으로도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어떻게 미래의 그 가격을 판단하냐면은 네 기준에서 판단을 해요. 이 아파트는 비싸. 강남의 아파트가 20억이래. 말이 안 돼. 떨어질 거야. 그거예요. 논리가. 그죠? 우리 집은 8억이야. 싸.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걸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부동산의 가격 상승 패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 다음에
이게 지난 4년간, 최근의 걸로 보게 되면 15년부터 18년까지 계속 올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잠깐 주춤하죠? 주춤하는 거예요?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주춤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이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이렇게 그었다는 건 뭐예요? 일정 시점이 되게 되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평생 이렇게 갈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떨어질 것인지, 이렇게 가다가 올라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한 항상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측컨대 요 정도쯤의 입지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럼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면 되는데요? 제일 좋아.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지금이 이 시점이 아니라 여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장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리고 또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더 늦게 샀다고 해서 이득 볼 건 또 뭐 있습니까? 6개월 동안 여러분 투자 안 했을 때 어떤 이자분 정도? 그 정도 수리잖아요. 그렇게 거기에다가 몇백만 원 벌자고 몇십만 원 벌자고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갈 수는 없죠. 그죠? 지금 적당한 게 있으면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계속 재다가 못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하셔야지.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부동산은요, 하루라도 빨리 사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왜? 지금 여기라고 했을 때 지금의 가격은요, 현재의 가격은 미래의 가격에 비해서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현재의 가격은 여러분들이 왜 재고 있고 못 사셨냐면은 과거 금액에 비하면은 언제나 제일 비싼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데 미래의 가격을 생각하다 보면은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산 가격이 제일 비싸구나.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7억 정도의 아파트가 팔렸어요. 어떤 단지에. A 단지에 7억에 팔린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7억에 팔렸다는 게 요즘에 정보화 시대 실거래가 다 뜨죠? 그럼 7억에 팔렸는데 6억 5천에 파실 분 있어요? 없죠. 근데 왜 그걸 기다리고 있냐고. 매수자가 되는 순간.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7억이면은 7억 2천짜리 나왔다 사는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왜? 나중에 이거 10억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억에서 7억 2천, 2천 더 주고 샀다고 억울해? 3억 벌 거 2억 8천밖에 안 벌었다고 억울해? 2천만 원 더 주고 사는 거야. 3억 2천, 2억 8천 놓치느니 2억 8천이라도 버는 거죠. 3억 못 벌어도. 그렇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분들, 투자를 잘 하시는 전문 투자자분들은 이게 확고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는 것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일단 사. 그럼 웬만하면 올라요. 그분들이 굉장한 어떤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뭐 해갖고 이게 아니라 어지간하면 다 오른다니까요. 지금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감사 인사를 엄청 받아요. 막 올랐으니까 가격들이. 제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뭘 사줘도 올랐어. 솔직한 얘기로. 이거 사세요. 올랐어. 이거 사세요. 올랐어. 이거 사세요. 올랐어. 이분들은 다 좋아하는 거지. 제가 찍어준 게 다 올랐다고. 근데 그때는 저는 똑같았어요. 이 분위기면은요, 뭘 사도 돼요. 근데 가진 돈이 이거니까 그래도 이 자금으로서 가장 좋은 지역은 여기를 더 사세요. 물론 제가 찍어드리는 게 얘 산다는 것보다 요 사는 게 더 올리긴 했죠. 근데 이걸 샀다고 해서 여러분이 손해봤을까요? 아니야.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어떤 투자 의견은 내가 자금이 되는 한 가장 좋은 지역에 투자하라. 그래야 가장 많이 가격이 상승합니다. 강남 살 수 있으면 강남 사시면 돼요. 돈 있으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될 게 뭐냐. 현재의 금액은 과거 금액보다 항상 비싸다. 그러나 미래 금액보다는 제일 싼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언제나 유리하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항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의심하지 말라.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위기가 실제로 왔어. 위기가 실제로 오게 되면 여러분만 손이 아니에요. 전 국민 다 손해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떨어졌다 그래도 회복이 돼야 안 돼요. IMF 극복했죠? 세계금융위 극복했죠? 미국 지금 난리예요. 너무 호황이라서. 그죠? 실업률이 3.8%래, 미국이. 실업률이 3.8%라는 얘기는요, 거의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예, 백수가 하나도 없는 수준이에요. 예, 얘네들은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애들 뿐이야. 직장을 구하려고 한 사람들은 다 구한 거야, 사실상.
얼마나 호황입니까? 예. 그 미국이 그렇게 몇 년 전에 죽어가던 나라가, 그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 가장 투자의 적기다. 거의 언제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살지에 대한 해답은 나온 거예요. 언제 살지에 대한 해답은 나오고. 뒤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지금 뒤에 분들 추우세요? 그래도 약간 싸늘해요. 그러면 추워요. 아 춥다고요? 의견이 너무 반반이셔 갖고 온도만 조금 그러면 올려주세요. 네. 시끄러워. 네. 에어컨이 시끄러워. 중간에 놔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 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자금에 따라 틀려요, 사실은. 예. 자금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 수천만 원 정도가 있다. 예. 한 수천만 원,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그죠? 어차피 못 사,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가냐면 이제 빌라로 가는 겁니다. 예. 빌라로 가는데 어디에 빌라로 가야 돼? 이거 무조건 서울의 빌라로 가야 되는 거야. 경기도 안 돼. 지방은 더더욱 안 돼. 지방은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예.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가 한 2억 정도에서 한 4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건 서울의 아파트를 사셔도 되고요. 네, 이거는 중복되는 겁니다. 2억에 4억 있으면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서울의 아파트를 사셔도 되는 거죠. 이건 반드시 서울은 아니고 서울이나 경기권의 아파트.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5억에서 내가 한 10억 정도 있다고 한다면 요거는 요거 플러스 이제 강남의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통 건물이라고 표현한 건 이제 빌딩 이런 거는 느낌이 아니고 이제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것들 있죠.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것들, 다세대 통 건물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되죠. 그리고 이제 10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재개발도 가능하고요. 재건축도 가능합니다. 여기도 일부 지역의 재개발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겠죠. 10억이 넘어간다. 10억에서 내가 한 20억 정도 있다. 요 정도 금액이면요. 건물을 내가 직접 지을 수가 있어요. 건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물 시행을 하거나 이거 머리 아프다 하게 되면은 그냥 통매를 여러 건 하셔도 됩니다. 통매를 다수. 지금 제가 다 해봤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시기에 따라 틀리지만 재건축 아파트 강남에 있는 거를 매수한다거나, 그죠? 압구정 현대라든가 이런 거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간다거나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소규모의 꼬마 빌딩 같은 거 있죠? 요즘 꼬마 빌딩 한참 유행인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지역은 약간 외곽으로 빠져야겠죠. 이 정도 가능한 거고, 보통 한 30억이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요, 현금으로 이거는 대부분 다 빌딩만 삽니다. 다른 거 관심을 안 두세요. 이거 빌딩 사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 정도 자금 갖고 계신 분들은 제일 많이 오르고 제일 선호도가 큽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대부분 다 빌딩 사죠. 이렇게 넘어가면 되시는 거예요. 이제 금액 이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빌라를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빌라밖에 살 게 없습니다. 5천 원으로는. 그죠? 네. 내지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있긴 해요. 갭이 작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잘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06년도부터, 05년도부터 이제 08년도까지는 서울 쪽에 엄청 많이 올랐었고요. 재개발 이런 거에 힘입어가지고. 그 다음에 09년서부터 한 13년도까지는 지방이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14년도부터 다시 얘는 한 15년까지는 갔죠. 그리고 얘는 14년서부터 18년 현재까지 이제 서울이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서울이 잠잠하니까 다시 지방이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 지방이 호황기 때 워낙에 지어놓은 공급량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지방 도시에서 인구가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정점의 시기가 매년 틀려지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정점의 시기를 언제 알고 계세요? 몇 년도예요? 모르시네요? 2018년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한 분도 없네요. 네. 이게 06년도 자료에는 2018년도가 정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5년에 한 번씩 인구 총조사를 하거든요. 11년도에는 이게 2035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자료죠. 16년도 자료에는 16년도에 조사를 해서 17년도 중순쯤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료는. 요거는 2031년이었나? 아, 이게 2031년. 이게 2027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 10년 뒤게 되면 정점이 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건 또 다음 조사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예. 또 바뀔지 모르는데. 여튼, 요렇게 된다고 하고요. 인구 수의 감소는 이렇게 되고, 가구 수의 감소는 여기서는 4에서 5년 정도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2031년 정도가 가구 수의 감소예요. 요때는 2035년이 가구 수의 감소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인 가구 수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는 인구가 줄고 나서 4, 5년 정도 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평균적으로 인구가 준다라는 거고요. 인구가 줄고 이론적으로 계속 줄어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도시가 어딜까요? 당연히 서울입니다. 네, 당연히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 감소폭은 가장 적죠. 앞으로도 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방도시와 서울도시의 인구수 등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양극화는 점점 극대화될 거예요. 그래서 지방도시는 점점 투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제로 방금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지방도시가 더 빨리 준다는 얘기잖아. 서울보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공급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서울은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죠. 서울 공급할 데가 있나요? 없잖아. 없죠? 토지 빈 땅 하나도 없죠, 서울에? 그럼 개발을 하려고 하면 서울에다가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 지어야 되죠. 어떻게 새로 지어? 땅이 없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재건축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못 하잖아, 사실상. 그죠? 재개발은 진행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개발은 공급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기존에 이쪽에 한 1000명 살았으면은요, 나중에 들어오는 건 한 800명밖에 안 돼요. 네, 오히려 더 줍니다.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인데 대부분. 왜 그런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땅이 있어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1000가구가 살고 있죠. 1000가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아파트를 다 부시고 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아파트 하나 다 가져가고 일반 분양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인원이 생기죠. 그럼 실제로 가구 수는 몇 가구가 되냐면 1500가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에는 어때요? 500세대가 늘어났죠. 500세대가 증가해서 실제로 공급을 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공부상은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 1500가구가 늘어났다라는 것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함정은 뭐냐면, 이 1000가구가 실제로 1000가구만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단독주택도 있죠. 다세대도 있고요. 상가주택도 있고요. 다가구도 있고요. 뭐 종류가 많죠. 그러면 이 상가주택이라든가 특히 다가구 같은 거는 등기상은 한 명의 소유예요. 근데 사람은 몇 명이 살아요? 한 15명 살아요. 그죠? 15가구가 살잖아요. 15가구가. 다세대랑 다가구의 차이점은 아시나요? 아시죠? 설명 안 합니다. 네, 다가구는 15가구 살고 있죠? 그러면 이 1000가구 중에 한 200가구 정도가 다가구라고 쳐보죠. 다가구. 그러면 200에다가 곱하기 15명씩 살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야? 3,000가구예요. 거기다가 나머지 800가구 있죠? 그럼 3,800가구가 1,500가구 된 거라니까? 엄청나게 쫓겨나는 사업이에요.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야, 재개발은. 그럼 유일하게 늘릴 수 있는 사업은 뭐냐면 이 재건축 방식밖에 안 됩니다. 재건축 안 하고 있죠? 또 하나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10개 중에 9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서울은 지금 현재. 수요는 계속 늘어나죠? 공급은 안 되죠?
서울의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원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당연한 현상인 거지, 예? 비싸지더라도 누군가 사니까 그게 계속 실거래가 뜨는 거잖아요. 예. 제 생각에도, 내가 생각해도 비싸긴 해요. 그죠? 평균 가격이 7억 5천이면, 그죠? 평균 가격이 7억이래요. 7억, 야, 솔직히 평생 못 보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예? 95%는 7억 못 만져봐요.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근데 평균가가 7억이래.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근데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금액에서도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구조를 보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 어떤 특수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 외에 또 어느 나라가 있나요?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느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죠? 몰라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 그 전세라는 게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전세. 진짜 영어. 전세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인데. 몰라 없으니까. 태권도가 영어로 뭐예요? 김치는? 불고기는? 똑같아요. 전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의 이 어떤 특수한 이런 제도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도 오르는 것도 있고요. 무이자 레버리지잖아요. 난 전세입자들이 너무 감사하거든. 그렇잖아요. 안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돈 못 벌었어요. 그렇잖아요. 전세. 아, 내 대신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야. 내 집 잠깐 빌려주면. 나 어차피 안 살 건데, 그 집에. 얼마나 감사해. 그쵸? 그런 어떤 특수한, 그래서 이제 갭 투자라든가 빌라 투자가 이제 성공적인 요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꾸준하게 전세입자가 늘어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요, 43%는 여전히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유주택자 중에서도 1주택자가 좀 많죠. 사는 사람은 소수예요. 근데 그 다주택자들이 계속 돈을 버는 구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끝끝내 부동산이 안 오른다고 믿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절반이에요. 이분들은 계속 전세만 삽니다. 월세는 부담 들었고. 그래서 돈을 벌기 진짜 쉬워요. 정말입니다. 네, 너무 좋죠. 그분들이 계속 전세를 있어줘야 돼요. 전세 산다는 분 굳이 제가 돌리진 않아요.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어줘야 돼. 네.